만약 사실이라면 이재명 정부는 무조건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유튜브 광고비 왜 언론 광고비와 다르게 채널별로 안 밝히는 겁니까? 이동형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광고비를 1억 원 넘게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얘기가 다릅니다. 만약 지금도 광고비를 받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왜 이게 심각한 건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본인이 쇼츠로 말한 거고 다 봤냐고 유시민한테 따져 묻길래 저는 아무튼 이걸 좀 다 봤습니다. 자, 이동영의 한 말을 좀 분석을 해볼까요? 일단 대통령하고 전화한다는 그 말은 화가 나서 그냥 한 말이다. 그걸 가지고 아유 막 이래요. 화가 난다고 그런 말 막 해도 되나? 인간이요, 나이 처먹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지. 이제 와서 화가 나서 그냥 해본 말이다? 아이고, 청와대에서 뭐 좀 날라왔나요? 한 소리 들었나? 그만 나대라고? 갑자기 왜 그러지? 쫄았나? 이상하죠. 자, 그럼 왜 화가 났느냐? 대통령이 A라고 말했는데 김어준 유시민이 자꾸 B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무슨 거짓말을 했지? 검찰개혁 아닌가? 어쨌든 이동영이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우기기 시작한 게 이제 검찰개혁안, 정부안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뒤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기자회견에서 김어준 유시민이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어요. 김어준 유시민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화가 나서, 시청자들을 속이는 게 화가 나서 대통령하고 나는 통화한다 이렇게 홧김에 한 거다. 그리고 유시민한테는 유시민 씨 다 봤어? 쇼츠만 보고 한 거 아니야? 저는 그 영상 다 봤어요. 대통령하고 통화한다는 그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쉽지 않아요. 이동영의 방송을 끝까지 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번 것도 쇼츠 말고 앞뒤로 좀 봤는데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동영이 도대체 거짓말이라고 한 건 뭐냐? 검찰개혁 정부안 이게 대통령 뜻이다 라고 한 거거나, 김용남 명픽이다 뭐 이렇게 한 거거나, 뭐 많죠. 대통령의 뜻이 이거다라고 할 때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 굉장히 많았죠. 근데 뭐가 됐든 간에 김어준과 유시민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왜냐? 그건 해석의 영역이거든. 이동영은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뭐가 진짜인지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통화를 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말과 행동을 가지고 이번 일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뜻이 이럴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한 거지. 근데 그걸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동영은 진짜 대통령한테 직접 들었나 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단 말이야. 대통령하고 친하질 않아서 통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것들, 이 말의 진위가 뭐냐? 이거는 우리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라고 단정지었다라는 것도 사실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 난 알아 거짓말인지, 대통령하고 통화하니까.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거짓말을 한 건 김어준 유시민이 아니라 대통령 아니었나? 검찰개혁 하겠다고 했잖아. 국민들한테 약속했는데 실제 정부안, 누더기 같은 그 정부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었다면 누가 거짓말을 한 거야? 김어준 유시민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안 그래요? 누가 거짓말을 한 걸까? 이건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종교에서 빠져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뉴 이재명 1배 붙어있는 거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얘네들이 밀고 있는 단어가 뭐냐? 김어준을 까면서 털천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어들을요 우습게 흘려버리면 안 돼요. 이건 우리 진영의 단어가 아닙니다. 1배의 언어입니다. 노무현을 작업한 그 전문가들이 택한 언어예요. 털천지. 이동영은요 1배가 퍼뜨리고 있는 털천지라는 단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에서 좀 빠져나와, 이 얘기 뭐예요? 털천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1배가 하는 짓을 돕고 있는 거예요. 이동영은. 유시민 작가가 정치 비평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자마자 뭔가 움직임이 이상합니다. 다들 쫄았어요. 긴장 쫙 하고 있습니다. 나의 멘토 이동영, 나와 동갑인 이동영, 하지만 나는 이동영을 멘토로 삼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반면교사, 멘토. 오늘도 이동영의 영상을 보면서 느끼지만
정말 추하다. 자, 이동영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좀 대답해 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정부에서 광고비 10원도 안 받았어? 받았어? 얼마나 받았어? 다른 채널도 혹시 이동영 네가 소개 좀 시켜줬나? 정부 광고비 받도록 해줬어? 오마이뉴스가 진짜 최선을 다하던데. 오마이뉴스 그 기자랑도 또 방송도 같이 하고. 혹시 소개시켜준 거야? STI랑 손잡고 김민석 유리한 여론조사 막 돌리던데 오마이뉴스가. 혹시 꽂아줬어? 오창석 캠코 들어간 거 그것도 혹시 네가 꽂아준 거야? 아 진짜 궁금해서 그래. 정부 광고비 받았어 안 받았어? 아 그것만 대답해줘. 이건 대답해줘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비선실세라는 소리를 안 하지. 이제부터 매일매일 물어볼 겁니다. 정부 광고비 받았니? 대답해. 안 받았다고 얘기해줘. 그 말을 못하면 비선실세라는 얘기는 계속 나올 거고, 이거 정권에 대통령에게 엄청난 리스크가 될 거야. 자, 정부 광고비를 줬으면 정부 정책 홍보라도 해야 되는데 이 채널에서 정부 정책 홍보한 걸 본 적이 없거든. 그럼 뭐야? 돈 주면서 뭔가 시키는 일, 미션을 수행한 거 아니야? 박시영 TV는 있는 광고도 떨어져 나가던데. 얘기 좀 해줘. 돈 받았니? 안 받았니? 정부 광고비 받았니? 안 받았니? 이것만 대답해줘.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정부 광고비 받았으면 아니 떳떳한 돈 아니야. 말 못할 일도 아니지 않나?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얘기하면 되고. 여러분들도 질문을 심플하게 하세요. 정부 광고비 받았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뉴 이재명 채널들 가서 다 물어보십시오. 정부 광고비 받았니? 노영이도 아주 흥미로운 논평을 했어요.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 쇼츠 같은 걸로. 정청래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말을 했잖아요. 이게 세 번째 하는 말이라고 분석을 하더라고. 2007년 3월 10일 박근혜 탄핵되는 직전에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라는 말을 했고, 2025년 4월 4일 윤석열 탄핵 선고되는 날 말했고, 그리고 6월 10일 세 번째 이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노영이가 이 자료를 직접 찾았을까요? 누구한테 받은 걸까요? 노영이가 이 정청래 발언의 자료를 찾을 시간이나 있습니까? 방송 출연하는 게 몇 개입니까? 그리고 노영이가 변호사인데 정청래 발언을 직접 찾았다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냐? 정청래는 정권을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는 말을 무지하게 많이 하고 다닌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세 번째 발언이다 라고 하면서 날짜까지 콕콕 찝습니다. 소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친석기한테 붙었어요. 노영이도. 정청래를 공격하는 소스를 받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영이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한 겁니다. 가짜뉴스를 동원해서 정청래를 공격하는 짓, 이거 해서야 되겠습니까? 정청래 공격하라는 소스 어디서 받았습니까? 본인이 취재해서 조사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줬죠? 그거 엉터리 정보예요. 가짜뉴스로 공격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노영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을 박근혜 윤석열과 동급으로 놓고 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 풀 워딩을 들어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참 사람 왜 그럽니까? 노영이 아줌마. 남을 공격하는 소스를 받았으면 팩트 체크 정도는 하세요. 정청래가 얼마나 이 말을 많이 하고 다녔는지 무슨 딱 3번을 합니까? 친석계 놈들, 뉴 이재명 놈들, 일베 놈들 네트워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들은 뉴 이재명과 일베 리박스쿨 놈들하고도 다 연결돼 있다. 이제 아시죠? 권력에 눈이 먼 인간들이 이재명을 팔면서 민주당을 작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유시민이 참전한다라고 하니까 다 쫄았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유시민을 공격할 거예요. 우리가 유시민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유시민을 지켜야 돼요. 절대 탈당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유시민과 함께 싸울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유시민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만 집중하면요, 민주당 바로잡을 수 있어요. 요즘에 힘이 쭉쭉 빠졌잖아요. 아니, 다시 힘이 슬슬 올라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왜? 노무현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전투력 끌어올립시다. 얘네들 안 돼요. 민주당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놈들 우리가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갑자기 또 알릴레오 말씀하시니까 네. 우리 또 유시민 상임 고문께서 아, 저 어제 너무 또- 마음 아파요. 아유. 근데 앞으로 그 저기 메시지를 간략한 뭐 메시지를 내셨던데 뭐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노무현 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도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해촉을 요청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비평가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시게 되시나요? 네, 그 메시지가 저는 두 개로 읽어졌는데요. 네. 지금 하나는 좀 본인이 지금의 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특히 이제 뭐 민주당 상황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뭐 국정 운영 부분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있잖아요. 거기 대해서 지금은 가끔 왜 뭐 매불쇼 한번 나오시고 뭐 가끔 뉴스공장 한번 나와서 한 번씩 중요할 때마다 방향에 대해서 비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좀 더 강한 어조로 더 분량을 늘려서 좀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메시지로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을 우리 민주진보 진영 전체의 좀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센 비평, 좀 더 많은 양의 비평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 진영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누구와 어디로 같이 갈 것인가, 그리고 민주당이 어쨌거나 제일 당이고 여당이고 제일 많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는 좀 마음이 아팠던 거는 굉장히 많은 이제 비판이나 문매를 막 사람들이 지금 이제 들고 있잖아요, 벌써.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굉장한 정도의 뭐 말씀만 하면 비판이나 비평의 이제 중심에 있었고, 안 그러셔도 되는 분이 다시 또 등판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이 많이 안 계시다 보니까 본인이 나서야 되는 때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다. 저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곽상원 의원께서 그 이제 재단 전체 유튜브 분량의 68%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특정인이 이제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이 대통령님의 유지를 기리는 그러한 채널이 맞느냐. 제가 또 진행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유시민 작가님 뭐 그 메시지에는 그런 말은 전혀 없으시지만 저는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방송을 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본인도 지금까지 이제 본인이 원래 다른 방송이나 이런 데서 받는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사실 전직 이사장이시기 때문에 헌신봉사 하시는 마음으로 아마 이제 많은 시간을 써서 하셨을 텐데 그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재단 내부 사람들끼리의 어떤 이렇게 분쟁으로 보일 텐데 참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재단이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유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우를 갖추고 당연히 존중하고 그 뜻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의견이 다른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릴레오라는 방송이 지금까지 그 내용을 보시면 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살아있는 깨어있는 시민에 대한 민주주의, 그리고 자주국방 외교, 다 그 내용입니다. 그게 아까 이해찬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를 만들기 위한 방송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논리에 따르면 68%의 저가 나와요. 그럼 이거는 노무현 방송인가 조수진 방송인가? 당연히 노무현 방송이죠. 그래서 좀 보시는 관점을 조금 이제 다르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은 많이 좀 어제 이런저런 생각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7년 동안 진행한 알릴레오라는 프로그램이 없어졌고 해가지고 지난 프로를 이렇게 보면서 저도 뭐라도 좀 말씀을 애청자분들께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다가 뭐 이런저런 생각해봤습니다. 아유, 오늘 취재 편의점에서 이게 좀 그 길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인용 보도가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그냥 뭐 뉴스 나오는 거 정도로만 봤는데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주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재단은 공적 자산이잖아요. 가족 기업이 아니고 뭐 유가족들의 뜻이나 생각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걸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 가족들이 이렇게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게 되는 게 근데 이게 그냥 공적 자산이면 공적 자산답게 그냥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들 다 굉장히 다 명망 있고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냥 좀 놔둬 보시지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고 그 노무현 대통령 아드님이신 그 노건호 씨가 쓴 글이 있던데 제가 좀 봤는데 굉장히 뭐 내용 자체는 좀 모호하지만 굉장히 경계하는 듯한 글이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다. 뭐 좀 다른 분하고 좀 다르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잠깐 읽어드릴까요? 그 유시민 장관은 정치적 노선을 떠나서 귀중한 지식인이다. 그리고 노무현 재단은 시민의 것이다. 이런 입장을 이제 노건호 씨가 밝혔습니다. 유족의 재단 참여 문제는 재단 설립 초기부터 개인적으로 반대했고 앞으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할 생각이다라고 밝히고요. 아버님의 정치적 유산은 혈연 관계의 유족이 아닌 시민들과 정치적 동지들이 물려받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신념은 확고하다. 우리 사회 민주화의 미래 기반을 뿌리부터 훼손하려는 상징 투쟁의 주요 대상물로 고인이 표적화돼 있다라고 밝히고 비록 지금은 다소 소란스럽고 보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충돌을 보게 됐지만 굳건히 깃발을 움켜쥐고 재단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 입장에 동의하신다는 얘기죠? 바람직한 자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읽으면서. 그러니까 아버님 많이 닮으셨어요. 아드님이. 네. 키만 더 큰 키만 더 큰 노 대통령님 예. 같은. 예. 하여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후폭풍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문제도 조금 살포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어려워지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너무 이게 그 갈등 양상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정청래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뭐 이러저러한 입장들이 갈라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정청래 대표한테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옳은 태도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민수 비서실장은 당분간 그만둘 생각은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순방 끝나기 전에 거취 표명은 없다. 이제 이런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조수진 변호사님? 참. 근데 지금 우선적으로 그 당대표 선거를 앞둔 그냥 지선이 아니고 당대표 선거를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누가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것이 약간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발언 아닌가? 그게 본인의 어떤 세를 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다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선거 평가에 대해서도 왜곡된 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그래서 제대로 분석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고요. 누가 그렇게 평가를 좀 이번 선거에 대해서 하셨는데 국영수를 망쳤지만 시험 자체는 잘 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지역에서 의미 있게 뭐 이제 부산이라든가 뭐 대구라든가 이렇게 성적을 훨씬 더 대승해서 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지역에서 졌기 때문에 지금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대표가 사퇴를 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느냐. 당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뭐 역량이나 행보가 부족했다라고 평가되는 선거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거구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지금 누구 사퇴 마치 이렇게 당대표 선거까지 연결시켜서 하는 듯이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분석을 내는 것보다는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